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데거의 시간성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하이데거의 전기 사상과 후기 사상을 말씀드린 다음에 하이데거의 전기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전기와 후기 철학 사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 철학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책에서 인간 존재를 현 존재로 정의하면서 이 존재자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인간이 세계 내 존재로서 항상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맺는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개념들이 있는데 현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자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다는 이 현 존재는 세계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투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존재의 유한성과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죽음을 대면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자각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본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투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독일어로 게보르펜 하이트라고 하는 이 피투성이라는 말은 던져져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던져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 감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질병을 가졌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유한성과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IMF 같은 이런 상황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던져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이런 던져져 있는 삶 속에서 그런 시대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형성된 삶의 한계와 조건을 수용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던져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유한성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이 초기 하이데거의 방법은 이와 같은 방식을 중심으로 본래적 존재로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후기 철학은 존재 사유와 언어로 특정 지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기 철학은 그가 존재와 언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를 확장하면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존재의 의미를 인간의 사유를 넘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탐구하려고 했고, 언어를 통해서 존재가 스스로 드러난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후기 하이데거는 존재가 인간의 의식이나 지식에 의해서 포착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존재를 단순히 이해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부를 때에 응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존재를 드러내는 매개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가 스스로를 발현하는 방식이고,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인간이 존재와 관계를 맺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집과 같다는 것이죠.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는 언어 속에서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어는 존재가 스스로 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보았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사물의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형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물과 관계를 맺게 하는 방식이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나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라는 단어는 단순한 나무를 지칭하는 그 이상으로 그 나무가 가진 형태라든지 의미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떠오르게 만들죠. 그러므로 이 존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인간은 언어로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언어는 인간이 존재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존재와 교감하는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존재와 만나는 하나의 거처이자 집이자 우리 삶이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어로 에라이그니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단어는 하이데거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건 또는 발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라이그니스라고 하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존재와 인간이 만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이그니스는 존재와 인간이 서로에게 열려 있어서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개념은 존재와 인간이 서로에게 열려 있어 가지고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특별한 순간인데,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사건이나 경험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깊이 만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가 인간에게 새롭게 나타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엘라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사람은 자연과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고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개체를 넘어서 자연과 더 큰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존재와 나 자신의 의미가 새롭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일어나는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다가 보면 우리는 단순히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존재의 더 깊은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은 인간의 상상력과 감각을 열어주고 존재와 만나게 해서 존재의 본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깊은 기도나 묵상 가운데서 그 존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내 자신이 존재와 하늘에 연결되는 그런 순간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외감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 자신은 단지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존재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기에서 넘어서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의 본질과 만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초기와 후기 철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기 철학은 주로 인간 존재의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존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기 철학은 존재를 인간의 의식과 분리된 초월적인 개념으로 보고 인간이 존재에 대해서 겸손하게 응답하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로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데거의 전기와 후기의 시간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 전기 철학의 시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시간성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구조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곧 시간적인 구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 존재와 시간성, 이것은 현 존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적인 구조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인간 자신을 이해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투사한다는 개념은 인간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자신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현재의 삶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어떤 직업을 목표로 삼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 학생은 아직 완전히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래에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상상하면서 그 가능성을 위해서 현재를 설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건강하게 되고 또 식단 관리를 잘 하려고 생각하면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런 미래의 설계를 가지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그것을 투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결단과 행동은 건강하고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은 결혼을 앞둔 커플은 각자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성향을 넘어서 미래에 함께할 삶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가능성에 맞추어서 현재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위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투사함으로써 그 가능성에 맞는 현재의 태도와 결정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시간성 개념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투사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희망사항을 품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가능성이 현재를 형성하고 현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지향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향해서 앞서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실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선구적 존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본래적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선구적 존재, 이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를 진지하게 자각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본래적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가피한 사건이지만 그 누구도 대신 겪어줄 수 없는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경험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한계와 진정한 가능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죽음의 선구적 존재, 이것은 바로 이런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삶을 더욱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현재의 일상의 사소한 걱정이나 불필요한 갈등, 그런 것을 하지 않겠죠.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나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죽음에 대한 직면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적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평소에 쫓던 그런 사회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평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내면적 가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성찰이
인간을 본래적 존재로 이끌어 준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바람과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나 은퇴 이후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남은 삶을 헌신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성을 염두에 두고 본래적인 존재로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에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면 오늘의 시간과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고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거나 자신의 꿈을 미루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 죽음의 선구적 존재, 이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유한성을 증명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본래적인 존재를 찾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일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적 시간성을 일시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성은 단순히 지나가는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투사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일시성은 단순히 흘러가는 그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그 시계의 시간과 구별되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시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인간이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구성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고 현재의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시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하나, 일은 하나나 통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성은 하나로 연결된 시간 또는 시간의 통일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데거 철학에서 일시성은 단순히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구조로 얽혀 있고 통일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할 뿐 아니라 시간의 구조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이 세 차원은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단순히 직선적인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구조가 아니라 미래, 과거, 현재의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동시에 과거의 경험과 의미를 해석하고 이것을 현재에 반영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성은 이 세 차원적인 시간 구조를 존재를 향해 열려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존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은 현 존재가 일시적인 시간 구조, 과거나 현재, 미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시간적 구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존재를 향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현 존재가 자신을 이해하고 존재의 의미를 수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은 현 존재가 자신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리킵니다. 현 존재는 자신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실현하고 자신의 본래적 존재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현 존재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정체성을 재해석하면서 그 경험들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 속에서 계속해서 수행되고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존은 과거와 미래의 교차점에서 현 존재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현 존재는 이 순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존재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존재를 향해 열려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현 존재가 자신의 일시적 시간 구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이 현 존재의 분석을 통해서 존재의 이해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현 존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존재를 묻고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자로 설정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 속에 존재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현 존재의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에 이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시간적인 구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철학적인 접근을 넘어서 존재가 인간의 경험과 해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현 존재 분석에서 존재 이해를 인식하는 방법은 먼저 일상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물과 관계를 맺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간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불안과 죽음의 직면입니다. 하이데거는 특별히 불안과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현 존재가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표면적인 일상성을 넘어서 본래적 존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선구적 존재,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자각하고 진정한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구조입니다. 현 존재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구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고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단일한 본질로가 아니라 시간을 통해 열려있고 변화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단일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성질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의 맥락에서 당이란 본질은 존재를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절대적인 성질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존재를 고정된 실제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적인 접근을 가리킵니다. 존재의 본질을 유일한 성질이나 변하지 않는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런 고정적인 개념을 넘어서 존재를 시간적 구조 속에서 열려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존재가 하나의 당일한 본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